Heart disease,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심부전증, 돌연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의학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hemic heart disease, 약어는 IHD로 작성을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이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심근, 심장 근육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장 근육에 피가 적게 간다는 뜻으로 허혈을 사용을 하고, 심장 근육에 피가 적게 간다는 뜻은 심장 내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 산소가 심장 근육에 가지 못함으로써 심근이 손상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을 알아보고 관련된 의학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art disease, HD, 심장질환, 심질환, 심장에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Heart disease, 약어는 HD라고 씁니다. 심장질환. Heart disease,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심부전증, 심낭질환, 가명성 심장질환,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 부정맥, 돌연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의학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hemic heart disease, 약어는 IHD로 작성을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hemic heart disease, IHD,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혈관, 우리가 흔히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심근, 심장 근육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장 근육에 피가 적게 간다는 뜻으로 허혈을 사용을 하고, 심장 근육에 피가 적게 간다는 뜻은 심장 내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 산소가 심장 근육에 가지 못함으로써 심근이 손상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Ischemic heart disease,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의 허혈 상태를 일으킴으로써 심근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심근의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심근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축과 이완을 해야 하므로 통증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신으로 혈액을 잘 박출할 수 없다면 전신의 장기는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곤란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혈관이 정상적일 때는 혈관 내경이 충분히 넓어서 혈액이 잘 흐르고 심장 근육에 피가 잘 가고, 그러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충분히 잘함으로써 전신에 혈액을 잘 보낼 수 있지만, 아래 그림처럼 혈관 내벽이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 등으로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고 막힌 부분의 아래 부위는 심장이 괴사되겠죠. 썩는다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할 테고, 그러면 전신에 피를 박출하지 못하고 전신은 다시 허혈 상태, 그러니까 전신 장기의 조직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Ischemic heart disease, IHD, 허혈성 심장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죽상경화증과 여기에 동반되는 혈전입니다. 심장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질이 쌓이고, 그리고 이 내부에 피떡이 생겼다가 터지게 되면 혈전이 되고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혀진 부위 아래 부위에
혈액이 적게 가고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이 심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제대로 수축을 하지 못하면 전신으로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자이나 팩토리스, AP로 약어로 씁니다. 엔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장에 혈관이 좁아져서 아래 부위도 피가 충분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전형 협심증에서는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경우 심장이 일을 많이 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정도 혈류가 흐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장에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심장이 많이 일을 할 때죠. 빨리 뛰거나 강하게 뛰거나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언제 일어나죠? 운동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에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심근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흉통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흉통의 지속 시간은 5 내지 10분 이내이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은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심장에 혈액이 많이 필요하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심장에 피가 많이 와야지 되는데 좁아진 혈관 때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휴식을 취하거나 질산염,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혀 밑에 투여하면 관상동맥이 확장되어 넓어져서 혈액 공급이 재개되면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HD, 이슈에믹 허트 디지즈, 허혈성 심장 질환은 Unstable Angina Pectoris입니다. Unstable Angina Pectoris는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관상 동맥의 협착 부분이 협심증에서보다 더 진행되어서 발생하는 더 심각한 허혈성 관상 동맥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정상 혈관이 잘 혈액이 통과하도록 되어져 있다면 안정형 협심증은 혈관 내벽에 죽상경화증이 조금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불안정형 협심증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어서 혈관 내경이 더 많이 좁아진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Unstable Angina Pectoris, 불안정형 협심증에서는 아주 작은 운동량,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흉통이 발생하며 휴식을 취해도 흉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히 20분 내지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Unstable Angina Pectoris,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불안정형 협심증, Unstable Angina Pectoris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불안정형 협심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도가 심해진 협심증이나 안정시에도 흉통이 발생하면 Unstable Angina Pectoris,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의심해야 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심근경색으로 이행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입원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HD, 이슈에믹 허트 디지즈는 베리언트 엔자이나입니다. 베리언트 엔자이나는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엔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과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팩토리스 불안정형 협심증이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좁아진 정도가 더 진행되어서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했죠. 그런데
베리언트 엔자이나는 혈관,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상동맥의 혈관이 경련, 스파즘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경련이 일어났을 때 관상동맥의 내경이 좁아져서 심근의 허혈을 초래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엔자이나 팩토리스나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팩토리스는 혈관 내경이 좁아져서 혈류가 잘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베리언트 엔자이나는 혈관 내벽에 무엇이 쌓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 혈관이 흔들리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심근의 허혈 상태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베리언트 엔자이나, 변이형 협심증은 흔히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휴식하는 동안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휴식하는 시간에 흉통이나 가슴의 불편함, 가슴을 구두발로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환자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통증이 변이형 협심증, 베리언트 엔자이나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베리언트 엔자이나, 변이형 협심증에서는 흉통이 팔, 머리, 어깨 등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이것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땀이 많이 난다던가 메스껍다던가 현기증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통증은 5분에서 10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베리언트 엔자이나, 변이형 협심증은 운동이 심근 산소 소비량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협심증과는 다르죠.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심전도나 일반적인 운동부하 검사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흉통이 심해서 쥐어짜듯이 아파서 낮에 뇌과에 가서 심전도를 검사를 해보거나 운동부하 검사를 했을 때는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관 연축을 일으키는 스파즘, 경련을 일으키는 약물을 투여한 후에 운동부하 검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리언트 엔자이나, 변이형 협심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슈에믹 허트 디지즈, IHD의 질환은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입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은 약어로 MI라고 쓰고 우리가 흔히 M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MI,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혔다는 게 중요하죠.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괴사는 산소 공급이 부족한 심장 근육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손상되어 갈린 것을 말합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MI, 심근경색증은 흔히 흉통을 일으키고요. 목이나 왼쪽 팔, 심지어는 오른쪽 팔로도 옮겨가는 방사되는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흉부에서 통증이 있으면서 왼쪽 팔, 턱 밑,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 팔로도 통증이 방사될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MI의 증상입니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MI,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되겠죠. 가능한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재관류화,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필수적입니다. MI 심근경색의 치료는 재관류화,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다 라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쉐미 커트 디지즈 중 MI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ST 엘리베이션 MI,
STEMI라고 읽습니다. STEMI라고 쓰고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전도에서 QRST로 진행을 하는데요. S와 T 사이가 기저선, 베이스라인과 일직선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 ST 부분이 그림에서처럼 상승, 올라가져 있는 그러한 MI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전도를 보면 정상적인 경우는 왼쪽처럼 보이는데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에서는 STV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상 ST 분절에 상승이 있는 심근경색을 ST elevation MI STEMI라고 읽고 STEMI라고 씁니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입니다. ST elevation MI STEMI는 심장에 큰 혈관이 혈전 등으로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혈액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여 괴사, 즉 죽어가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 elevation MI STEMI는 매우 위중한 질병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MI, 마이오카디알 임팍션에는 STEMI, ST elevation MI 외에도 non-ST elevation MI, non-STEMI도 있습니다. non-STEMI는 NSTEMI라고 약어로 쓰고 읽는 것은 non-STEMI라고 있습니다.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을 말합니다. 예상했듯이 심전도 검사상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는 심근경색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ST가 기저선 라인에 일직선으로 있어야지 되는데요. 기저선 아래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기저선과 있지만 T가 뒤집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non-ST elevation MI, NSTEMI,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non-ST elevation MI, non-STEMI도 관상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심장에 필요한 산소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심근의 허혈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치료를 해야지 되겠죠. 심장 근육인데요. 허혈 상태가 있어서 피가 가지 않고 이 상태가 더 심각하게 진행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완전히 괴사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non-STEMI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non-ST elevation MI, non-STEMI는 STEMI보다 심장에 손상이 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HD, Ischemic Heart Disease의 또 다른 용어 중에 Acute Coronary Syndrome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약어로는 ACS라고 씁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것은 심장 근육으로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심각하게 감소할 때 발생하는 의학적인 응급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ute Coronary Syndrome, ACS, 급성 관동맥 증후군. Acute Coronary Syndrome, ACS는 IHD의 또 다른 종류가 아니라 IHD, Ischemic Heart Disease의 질환 중에서 심근경색, MI와 불안정형 협심증, Unstable Angina, 그리고 Heart Attack, 심장마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허혈성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ute Coronary Syndrome, ACS, 급성 관동맥 증후군.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MI, Unstable Angina, Heart Attack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응급 상황의 허혈성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Acute Coronary Syndrome (ACS)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가족력,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성은 정상인에 비해서 68.5배나 된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ACS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네, 가족 중에 MI나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있으면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관리하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앞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증상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HD, 이슈헤믹 허트 디지즈의 가장 흔한 증상은 체스트 페인입니다. 흉통이고요. 체스트 페인, 흉통,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통증의 증상은 짓누르는 듯하고요. 조이는 듯하고 화끈거리며 쥐어짜는 듯한 느낌과 압박해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과 체스트 디스컴포트, 가슴의 불편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장이 허혈 상태로 산소가 부족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페인, 흉통, 이슈헤믹 허트 디지즈, 허혈성 심장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체스트 페인, 통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통증은 레디에이팅 페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디에이팅 페인은 방사통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에이팅 페인, 방사통. 그래서 관상동맥 증후군에서 흉통이 가슴에서 왼쪽 팔이나 왼쪽 어깨, 턱에 퍼져나가는 것을 방사통, radiating pain이라고 합니다. radiating pain은 그 외에도 어깨나 상복부의 배꼽이, 목, 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adiating pain, 방사통. 다음 증상은 디스프니아입니다. 디스프니아 또는 디스프니아라고 읽습니다. P는 묵음이 되기도 하죠.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 보통은 shortness of breath, 그래서 호흡이 매우 짧아져서 헉헉대는 숨을 쉰다는 거죠. 이러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스프니아, 호흡곤란, 디스프니아, 호흡곤란. 이슈헤믹 허트 디지즈, 허혈성 심장 질환의 또 다른 증상은 헤비 스웨팅입니다. 발한이라고 하죠. 땀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많이 나는 것이어서 환자가 응급실로 오게 돼서 피부를 만져보면 축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avy sweating, heavy sweating. 갑자기 땀이 많이 나며 피부가 축축하게 만져지는 증상입니다. 다음 또 다른 증상은 페인팅 또는 syncope이라고 합니다. 기절, 실신을 뜻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팅, syncope, 기절, 실신. 페인팅과 syncope는 심근의 허혈 상태로 심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데요. 심장에서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 인체의 다른 기관이나 장기도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뇌에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일어나는 증상이 기절, 실신이고 페인팅, syncope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중지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ronary angiography, CAG, 심혈관 조영술입니다.
심혈관 조영술은 엑스레이와 조영제를 이용하여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힌 부위, 폐쇄되거나 협착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슈에믹 하트 디지즈,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대동맥까지 삽입을 하게 되고요. 심장 혈관에 조영제를 쏘아서 혈관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래 심혈관 조영술 영상 그림을 보게 되면 막힌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 CAG 심혈관 조영술. 다음 이슈에믹 하트 디지즈의 치료 방법은 퍼큐타니어스 코로나리 인터벤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어로 PCI라고 씁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큐타니어스 코로나리 인터벤션, PCI,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말 그대로 경피를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하고 관상동맥 막힌 부분을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법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퍼큐타니어스 코로나리 인터벤션, PCI,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입니다. 퍼큐타니어스 코로나리 인터벤션 PCI는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막힌 부분에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키는 방법과 혈관 내벽의 혈전 덩어리를 밖으로 뽑아내는 혈전 제거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CI는 스텐트 삽입술, 풍선 확장술, 혈전 제거술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퍼큐타니어스 코로나리 인터벤션, PCI,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중에서 경피적 풍선 확장술을 퍼큐타니어스 트랜스루미날 코로나리 엔지오플라스티라고 합니다. 약어로 PTCA로 쓰고요. 경피적 풍선 확장술 또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조영술로 좁아진 관상동맥 부위를 찾은 후에 가느라따란 도관을 넣어서 풍선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부터 대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한 다음에 도관을 막혀진 부위에 삽입을 하고 도관을 통해서 풍선을 확장시켜서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풍선을 빼내는 시술 방법입니다. 만약 이 풍선 확장술로 혈관이 잘 넓혀지지 않는다면 스텐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큐타니어스 트랜스루미날 코로나리 엔지오플라스티. 퍼큐타니어스는 경피적이란 뜻이죠. 트랜스루미날, 도관을 통해서 코로나리, 관상동맥에 엔지오플라스티, 혈관 성형을 한다 이런 뜻이 되죠. PTCA 약어로 쓰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PCI는 비수술적 방법입니다. 이슈에믹 하트 디지즈는 비수술적 방법 외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리 아터리 바이패스 그래프트, CABG라고 약어로 쓰고 읽는 것은 KBG라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에스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관상동맥의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혈액이 흐르도록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장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협착되거나 막힌 곳을 다른 혈관을 이용하여 그 막힌 부위보다 원위부 디스탈 파트에 우회 혈관을 연결해서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개흉수술 방법입니다. 개흉수술은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오픈 하트 서저리라고 하고요. 약어는 OHS로 사용을 합니다.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개흉술 오픈 하트 서저리 OHS.
그림에서 보면 혈관이 만약 이 부분에 막혔다라고 하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이 괴사될 테니 내유 동맥을 이용해서 막힌 부분의 아랫부분 원위부에다가 혈관을 연결해 주면 혈액이 흐름으로써 이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막혔죠. 그러면 복제 정맥을 이용해서 막힌 부분, 아랫부분 원위부에 혈관을 연결을 해주면 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이 잘 흐르게 되고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혈관은 내유동맥과 복제정맥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KVG, 관상동맥 외술, IHD, Ischemic Heart Disease, 허혈성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적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허혈성 심장 질환, IHD, Ischemic Heart Disease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증상이 특징적으로 있으며 중재는 비수술적 방법인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과 수술적 방법, K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